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변해 갈 것 같습니까? 미래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참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답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제가 답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람이 그걸 좋아하지를 않아.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를 하더라도 손님들이 바라는 대로 해야지 그것이 발전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거지. 손님들이 전혀 아무리 좋은 거지만 내가 보기엔 좋은 거고 몇 사람은 좋아하지만 그게 대중들한테 어필하지 못한다면 잘 안 되는 것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미래라는 거는 하늘에서 신의 기적같이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미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자, 기계가 다 발달했어요. 자동차가 다 좋아졌어요. 현대차도 좋아하고 기아차도 좋고 쌍용차도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차는 성능이 다 좋은데 그 다음에 뭘 보게 될까요? 그렇죠. 디자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이 얼마나 저도 그래요. 차를 사고 싶어 성능은 다 비슷하다고 보고 디자인이 멋지고 내 마음에 드는 차를 사지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전 절대 안 살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동차 디자인하는 것도 미국에서 아주 세계적인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거 참 가슴 아픈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머리 좋고 아이디어도 좋고 창의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런 걸 한다는 걸 보면 아주 멋있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 하나로만 해도 굉장한 브랜드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선호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래 예측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추세, 뭘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트렌드, 유행,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빨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준비를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일본의 코닥 칼라라는 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코닥이 없어졌는지 하여튼 지금은 그 회사가 몰락을 그랬어요. 후지필름하고 코닥이 세계적인 브랜드였었어요. 그 필름 회사에. 그런데 코닥 칼라의 어떤 연구원이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CEO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걸 발명했으니 이걸로 하면 잘 될 것 같다 그랬더니 CEO들이 딱 야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저 필름이나 해먹고 사는데 여지껏 세계에 쫙 퍼져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그까지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친구가 자기가 평생을 두고서 참 멋있는 개발을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제 휴지칼라로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환영한다. 또 승진도 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세상에 내놨어요. 대박이 났죠. 아주 세계적인 톱 가장 뛰어난 약진을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후지필름은 아직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트렌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쉘이라는 회사 여러분 아시죠? 석유회사. 그 네덜란드에 있었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세계 100매대권이었죠. 근데 그 회사가 잘한 게 거기 미래학자가 2명 있었답니다. 회사에. 그 미래학자가 미래를 예측을 한 거야. 어떻게 했느냐. 틀림없이 지금은 그 배럴당 얼마 그 석유 나오는 시추공 이런 거 하나가 사는데 굉장히 쌌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는 오일 달러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이니까 틀림없이 오일 쇼크가 일어날 테니까 그냥 기름을 사다 쓰지 말고 그 시추공들을 사놓으십시오 해가지고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근데 그 말 들어보니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쌀 때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사놨어요. 그리고 오일 쇼크가 딱 일어나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이런 세계 10대 석유회사로 이력 10대, 세계 10대 석유회사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자산을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미래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미래학이라는 거는 미래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기업들이 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원하는 방향은 뭐냐? 현재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여러 방면에서 미래를 예측해보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걸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오는 손님이나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 대학을 나온 두 사람이 큰 백화점에 취직을 딱 했는데 한 사람은 인사 부서에 딱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엘리베이터 보이를 해라는 거야. 그래도 그게 취직이니까 첫 번째 취직이니까 일단 거기 있으라니까 거기 있으면서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가 대학을 나온 똑똑한 친구가 엘리베이터 보이를 옛날 얘기죠. 보이를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물건들이 진열 상태 이런 거를 아주 예의주시해서 아주 유심하게 내가 사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봤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는 요 물건은 여기에 와 있고 요 물건은 여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들이 5층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다가 내려올 때는 이렇게 코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거를 항상 구상해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그래서 3개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탄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이가 제가 어느 대학을 졸업하고 이번에 신기 사원입니다. 사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보시오. 그랬더니 5층에는 지금 여기 있는 상품을 이쪽으로 옮기고 이 상품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장님이 평생을 그런 걸 했던 사람이잖아요. 딱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엄청난 연구를 했고 그렇게 하면 100%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딱 옮겨봤어요. 일단 그랬더니 정말 대박이 난 거야. 그냥 2배로 매상이 오르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를 바로 영업 과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된 사람이에요. 백화점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호도, 이걸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항상 예의주시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그런 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5년 단위로 미리 예측해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사실도. 내가 지금 큰 카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곧잘 되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너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AI로 돌리거나 또는 무인 카페로 돌리거나 이런 걸 5년 후에는 이렇게 변할 것이고 5년 후에는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난 대처할 것이다 라는 걸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래 예측은 틀린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측해 보는 거니까 손해가 별로 없는 통찰력을 얻는 지혜에 관한 예측인 것입니다. 지혜가 늘어나요. 그렇게 자꾸 예측을 하면. 틀리면 어때요? 그러다 틀린다고 잘못될 건 없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거야. 왜? 여러 가지 추세를 봐서 그렇다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기상예보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기상예보는 옛날에 비해서 오차가 매우 적어서 활용 가치가 아주 높잖아요. 비 온다면 정말 오고 안 온다면 안 오고 그렇더라고요. 과연 미래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지막이죠.
미래에 대한 현명한 지혜를 갖추는 것과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열정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현명한 지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걸. 그래서 요즘 큰 돈을 주고도 가치를 부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구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클릭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많이 갔다는 것이 그 회사에서는 다 보이잖아요. 그걸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한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추세, 그 트렌드, 이걸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됐어요. 그게 큰 돈이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선호 대상이 무엇인지. 또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 이거죠. 미래에는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를 많이 예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